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하지 마라. 정약용이 목숨 걸고 남긴 3가지 경고. 여러분은 지금 다산의 인생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곳은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천재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매일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지치고 힘든 하루의 깊은 위로를 건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구독 한 번이면 정약용의 지혜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크게 후회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뒤돌아보면 대부분 내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쌓아온 관계를 허물었고, 그 한마디가 믿었던 사람의 마음을 돌려세웠고, 그 한마디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말버릇을 바꿀 것이고, 태도를 바꿀 것이고, 나아가 인생 전체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목숨을 걸고 남긴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것은 죽음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랑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쇠로 만든 칼이 아니라 사람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정약용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정약용은 3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가족과 돈과 건강입니다. 누구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3가지가 왜 자랑하면 독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었는데 기쁜 마음에 한마디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내 배우자가 훌륭한데 자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눈은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벼슬을 얻었다. 손주가 남달리 영특하다. 배우자가 누구보다 뛰어나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올 때는 자부심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상대방의 귀에 닿는 순간 전혀 다른 감정으로 바뀝니다. 조용한 연못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 보십시오. 풍덩 소리와 함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자랑 한마디가 바로 그 돌멩이입니다. 오래된 벗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고 가까운 친척의 가슴에 물결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줍니다. 대단하네, 축하한다네 하며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달라집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면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 집은 화목한데 우리 집은 왜 이리 시끄러운가? 그 집 자식은 벼슬까지 얻었다는데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인가? 그 집 배우자는 저리 훌륭하다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의 존경은 금세 비웃음으로 바뀌고 처음의 부러움은 어느새 멀어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 이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드러낼수록 가벼워지고 지켜낼수록 단단해진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사랑은 드러낼수록 가벼워집니다. 남들 앞에서 우리 가족 자랑을 늘어놓을수록 그 사랑의 무게는 점점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지켜낼수록 단단해집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깊어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친정 자식이 귀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의 삶을 가만히 살펴주는 것입니다. 혹시 힘들지는 않은지, 혹시 지치지는 않았는지 말없이 곁에서 돌봐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배우자가 소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내가 어떻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그 수고에 고맙다 한마디 건네는 것이 1000번의 자랑보다 값집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웃에게 떠벌려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감사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남 앞에서 한 번 자랑하는 동안 집 안에서 100번 감사하는 것이 참된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식 자랑을 끝없이 늘어놓았던 적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정약용이 경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외면해도 집 안에서 지켜낸 기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정말 사랑한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그 사랑을 가슴속에 깊이 품으십시오. 그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첫 번째 경고입니다. 둘째, 돈을 자랑하지 말라. 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돈은 피와 같다고 했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돈이 돌지 않으면 삶이 멈춥니다. 피가 모자라면 몸이 시들듯이 돈이 모자라면 마음까지 시듭니다. 그래서 누구나 돈을 구하고 모으고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여기서 한 가지를 단단히 경계했습니다. 돈을 입술로 자랑하는 순간 그 집안에 이미 화근이 들어왔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자식들을 키우고 작은 땅을 일구어 마침내 제법 큰 재산을 모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술자리를 베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금이 이만큼이나 있어. 내 자식들은 이제 걱정이 없을 것이오. 그 순간 함께 웃으며 술잔을 기울이던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야겠다. 어떤 이는 내 처지와 비교되니 분하다며 시기와 질투를 품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이웃과의 정이 술 한 잔 자리에서 한마디 자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조용히 지킬 때는 방패가 됩니다. 가족을 지키는 방패, 노후를 지키는 방패,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 칼이 됩니다. 그 칼이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찌릅니다. 형제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싹 틉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법정에서 만나는 형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돈 자랑 한마디입니다. 자식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자랍니다. 아버지께 저토록 많은 재산이 있구나. 언젠가는 내 것이 되리라. 이런 마음이 효심보다 먼저 자라나면 부모를 향한 정은 흐려지고 탐욕만 남습니다. 부모를 부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줄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돈 자랑의 무서움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은 고요히 지켜야 빛이 나고 조용히 나누어야 덕이 된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돈은 고요히 지켜야 빛이 납니다. 부자가 부를 숨길 때 오히려 존경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겸손한 부자를 만나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구나 하며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반대로 있는 것을 죄다 드러내는 사람을 만나면 속으로 천하다 여기고 멀리합니다. 돈은 조용히 나누어야 덕이 됩니다.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리 없이 장학금을 보내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부를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부자의 길입니다.
자랑 삼아 내가 얼마를 기부했소 떠벌리는 순간 그 선행마저 빛이 바랍니다. 가난한 이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살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결국 손을 내밀어 줍니다. 참된 지혜는 돈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쓰임을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돈이란 사랑을 키우는 데 쓰이면 보람이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쓰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쓰고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쓰면 그 돈은 보람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랑으로 흘러나가면 독이 됩니다. 사람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그 돈마저 잃게 됩니다. 벼슬이 높아도 돈 자랑을 삼가야 하고 장사가 잘 되어도 입술을 닫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가난하다 하여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집이 오히려 복된 집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떠벌리는 사람치고 오래도록 행복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반대로 넉넉해 보이지 않아도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을 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생애의 도구이지 자랑의 장식이 아닙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 돈으로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돈이 많을수록 말은 적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경고입니다. 돈은 사람과 신뢰를 지킬 때만 가치가 있고 드러내는 순간 화근이 되어 사람을 멀리하게 합니다. 셋째,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은 목숨이요. 그 목숨을 붙드는 것이 곧 건강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들면 쓸 수가 없습니다.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병상에 눕게 되면 호수아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건강인데 세상에는 그 귀한 건강을 함부로 자랑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아직도 청년 못지않다. 내 또래는 다들 병들었지만 나는 끄떡없다. 약한 알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듣는 이에게는 오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여전히 밭을 갈며 이웃에게 자랑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소보다 힘이 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며 칭찬했습니다. 대단하시다. 어쩌면 저리 건강하신가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건강을 떠벌리더니 역시 하늘 앞에서는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건강 자랑의 결말입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순간의 우쭐함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업신여김과 비웃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과한 자랑은 하늘마저 시기하여 병을 부른다. 몸은 오늘 튼튼하다 해도 내일은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입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순간의 힘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까지 건강을 떠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위의 눈길을 곱게 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앞에서 건강 자랑을 하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칼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암투병 중인 친구 앞에서 나는 병원 갈 일이 없다 하는 것이 과연 우정입니까? 관절이 아파 걷지 못하는 이웃 앞에서 나는 매일 산을 뛴다 하는 것이 과연 덕입니까? 건강은 감사하며 지켜야 할 은혜이지 남에게 우쭐거릴 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몸이 튼튼하면 겸손히 일을 거들고 힘이 남으면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것이 바른 길이다. 건강은 자랑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우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몸이 건강하면 아픈 이를 돌봐주고 기운이 넘치면 어려운 이웃의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 이것이 건강을 바르게 쓰는 길입니다. 자랑은 자랑을 줄이고 겸손은 은혜를 늘립니다. 참된 지혜는 건강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감사히 여기며 내일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밥을 절제하고 욕심을 줄이면 병은 멀어지고 장수는 가까워집니다. 건강은 오직 절제와 겸손 속에서만 지켜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세 번째 경고입니다. 건강은 하늘이 내린 은혜이니 자랑하기보다 감사로 지킬 때 오래갑니다. 자, 여기까지 정약용이 경계한 세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지 말라, 건강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하나의 공통된 이치가 있습니다. 불씨의 이치입니다. 작은 불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씨를 소중히 감싸 등불로 쓰면 어두운 방을 환하게 밝힙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길을 잃은 나그네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불씨를 자랑 삼아 바람에 흔들며 내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만나 불길로 먼저 집을 태우는 원인이 됩니다. 사랑도 재산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지키면 복이 됩니다. 하지만 자랑으로 흔들면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웃에게 우리 집은 화목하다 떠벌리면 그 말이 바람을 불러들이는 불씨가 됩니다. 시기하는 이가 생기고 질투하는 이가 나타나고 홀뜯는 이가 만들어집니다. 나는 돈이 많다 자랑하면 그 불씨는 도둑의 눈에 불길이 됩니다. 사기꾼이 접근하고 빚쟁이가 찾아오고 친척들의 손이 벌어집니다. 나는 아직도 병 하나 없다 떠벌리면 하늘조차 그 불씨를 시기하여 병을 내려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드러냄에 있지 않고 지킴에 있으며 자랑에 있지 않고 절제에 있다. 불씨를 감싸 등불로 쓰는 사람은 오래도록 집안을 밝힙니다. 대대로 평안하고 대대로 화목합니다. 하지만 불씨를 자랑하며 흔드는 사람은 스스로 불길을 키워 재앙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자랑을 삼가며 감사로 하루를 채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씨앗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가 참으로 깊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독초가 자라 밭 전체를 망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바로 그 씨앗입니다. 조심히 뿌린 말은 열매가 되어 자신과 남을 먹여 살립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좌절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감사의 말 한마디가 지친 가족에게 힘을 줍니다. 이런 말은 좋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자랑으로 뿌려진 말은 독초가 되어 관계를 해치고 스스로의 마음까지 병들게 합니다. 가족을 자랑하면 그 씨앗은 시기의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한때 절친했던 것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명절 때마다 만나던 친척이 연락을 끊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랑 한마디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돈을 자랑하면 그 씨앗은 탐욕의 덩굴이 되어 얽매입니다.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다투고 형제가 유산 때문에 등을 돌립니다. 돈이 사람을 모았다가 돈이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면 그 씨앗은 오만의 독초가 되어 병을 불러옵니다. 겸손을 잃으면 절제도 잃고 절제를 잃으면 건강도 잃습니다. 정약용은 경계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씨앗을 삼가 뿌리고 묵묵히 돌보며 감사로 거둔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랑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족의 얼굴을 보며 감사하고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으며 고맙다 느끼는 것, 이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재산은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고 어려운 이에게 나누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 이것이 재산을 바르게 쓰는 것입니다. 건강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 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몸을 아끼고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길어 보이지만 결국 짧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이 가고 20해가 갑니다. 그 짧은 길에서 진정 빛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이 알아주는 자랑이 아닙니다. 스스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모임에서 한바탕 우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집에 돌아오면 사라집니다.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만 남깁니다. 절제는 평생의 복을 남깁니다. 입을 닫고 마음을 낮추면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는 쌓이고 존경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가족과 돈과 건강. 이 세 가지를 지켜내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존경받고 평안히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내 입술에 오르는 말 하나하나를 씨앗이라 생각하십시오. 그 씨앗이 독초가 되지 않도록 삼가십시오.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모두 살리도록 지혜롭게 심으십시오. 자랑은 순간의 기쁨이지만 절제는 평생의 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말과 태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일 이렇게 정약용의 깊은 가르침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2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무료입니다. 단 1초면 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매일매일 정약용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이어줄 것입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자랑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분, 돈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분, 건강을 과신하다가 위기를 맞은 분,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을 세워주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정약용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자랑 대신 감사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감사가 평생의 복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